우리 어떤 명제가 참이다를 증명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 증명법이라고 해서 어떤 수학적 증명법, 어떤 문제를 수학적으로 증명하여라 그랬을 때 수학적 증명법에는요 일단 크게 첫 번째 직접 증명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간접 증명법이 있어요. 자, 오늘 직접 증명법은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연역적 증명, 그리고 귀납적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어 공부를 할 때 보면은요 연역적으로 서술된 글이다, 귀납적으로 서술된 글이다, 뭐 그런 표현을 본 적이 있을 거야. 예. 자, 연역적으로 서술된 글은요 결론을 위에다 써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립해 라고 되어 있고요. 귀납적으로 써놓은 거는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결론은 이거야 라는 식으로 서술을 하죠. 근데 수학적으로 연역적 증명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추론이라고도 해요. 추론. 자, P면 Q이다가 참이잖아. 그리고 Q이면 R이다도 참이잖아. 그러니까 P면 R이다도 참이야. 그걸 3단 논법 또는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주장을 펼칠 때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추론이라는 걸. 그래서 이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많이 썼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 죽는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언젠가 죽는다라는 걸요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빨리 들어앉아 이씨. 늦게 와갖고 이씨. 느긋하게 부끄러움도 없이 이럴 때 하면 영어 단어가 있어요. 노쉐임, 노드.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걸 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이렇게 증명하는 걸 연역적 증명 또는 추론이라고 얘기하고요. 좀 이따 볼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 귀납적 증명이라는 게 있어. 자, 귀납적 증명. 민준이는 나보다 못생겼지? 그치 얘들아? 우진이도 나보다 못생겼지? 그지? 다원이도 나보다 못생겼고 도준이도 나보다 못생겼고 지우도 나보다 못생겼지? 내가 이 교실에서 제일 잘생겼다 그지?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귀납적 증명이야. 귀납적 증명은 하나하나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걸 귀납적 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 귀납적 증명이 힘든 경우가 있어. 모든 자연수에 관해서 어떤 성질이 성립하라는 걸 증명을 해. 모든 자연수는 유리수다.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거든. 그럼 1은 1분의 1이니까 정수지, 2는 1분의 2니까 정수지, 3은 1분의 2니까 정수지, 4도 1분의 4니까 정수지. 그럼 이렇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얘기를 해야죠. 자연수가 무수히 많으니까. 이렇게 귀납적 증명이요. 보여줘야 될 게 무한대일 경우는요. 이걸 보여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수원이라는 과목에서 배웁니다. 수학적 귀납법이라. 귀납적 증명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방법이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있어요. 그걸 나중에 수원에서 배울 거야. 그리고 간접 증명법은요. 첫 번째 대우법이 있고요. 두 번째 귀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우법과 귀류법은요.
우리 금요일날 금요일날 수업 없구나. 이번 주 토요일날 배우게 될 거예요. 대우법과 기류법. 간단히 얘기하면 대우법은 뭐냐면 P면 Q이다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이거의 대우 낙Q이면 요걸 증명하는 걸 대우법이라고 얘기를 해. 얘네들은 진리값이 같으니까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보여줘서 얘가 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걸 대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귀류법은 뭐냐면 P면 Q이다를 증명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P면 낙Q이다가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거야.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얘네 둘이는 진리값이 반대라고. 얘가 거짓이면 얘는 반드시 참이 된다고요. 그래서 부정이 거짓임을 보여서 증명하는 걸 우리 귀류법이라고 해요. 아무튼 이 밑에 두 가지를 간접증명법이라고 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배우도록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직접증명법 중에 연역적 증명, 귀납적 증명이 있는데 이 연역적 증명을 추론이라고 해서요. 예, 지금부터 보게 될 문제가 되겠네요. 자, 지금 볼 문제는요. 일단 3단 논법이라는 거예요. 이 3단 논법을요. 추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단 논법을 추론 또는 연역적 증명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3단 논법 추론은 뭐냐면 나 P면 Q이다가 참이래. 그리고 P면 나다리다가 참이래요. 근데 이게 참이면 반드시 참이 되는 게 있지, 가영아? 뭐지? 그렇지. 낙Q이면 P에다가 반드시 참이겠다. 대우. 자, 그리고 얘가 참이면 반드시 참이 되는 게 있지, 도준아? 얘가 참이면 뭐가 반드시 참이야? R이면 not P. 자, 얘네 둘이 참이라고 주어지면 여러분이 일단 얘하고 얘를 참이라고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추론을 할 수 있죠. 낙Q이면 P고 P이면 나다리니까 요렇게 다리가 놓여서 이것이면 이것이고 이것이면 이거니까 이것이면 이것이다 라고요. 낙Q이면 나다리다 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얘가 참이면 R이면 Q이다도 참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참인 명제 두 개를 던져주면 대우 추론과 그거에 대우해서 참인 걸 4개를 더 뽑아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이거 있어 없어? 이거 있지. 여기 얘는 낙Q이면 나다리가 여기 있네. 그치? R이면 Q이다는 여기 있네. R이면 낙P이다는 여기 있네. 예. 얘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가 없겠고, 얘는 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한테 참인 명제 2개를 던져주면 대우 만들고 추론과 그거에 대우해서 4개가 더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추론이라고 하겠네요. 자, 이쪽에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죠. 별로 어렵지도 않아. 자, 얘하고 얘가 참인데 얘가 참이 되도록 하고 싶대요. 지금 주어진 게 던져진 게 낙P면 낙Q이다가 참이고요. 나다리면 낙S이다가 참이래. 그럼 이게 참이면 Q이면 낙P이다도 참이고 그 다음에 S이면 R이다도 참인데 P에서 시작해서 R로 끝내야 되잖아. 그죠? P에서 시작해서 R로 끝내려면요. 여기에 다리가 놓여지면 되겠지? 야, 요거 2개가 참이라고 주어지면 얘네 둘도 일단 참이잖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P면 R이니까 P에서 R까지 가려면 요게 필요하다고, 요게. P면 R이다가 참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낙Q이면 S에다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어도 되지, 민준아. 얘 대신 뭐가 와도 돼? 나데스면 Q. 그렇죠. 나데스이면 Q이다. 얘가 있어도
참이 된다고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리가 어떤 게 놓여져야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추론 또는 3단 논법이라고 해요. 자, 이 문제는요, 그 다음 문제처럼요, 문장으로 주어지기도 해요. 문장으로 어떻게 좋아하냐? 음악 좋아 P이면 미술 좋아 Q이다. 이게 참이에요. 얘들아, 음악 좋아하지 않으면, 야, 지금 음악 좋아가 P였으니까 음악 좋아하지 않으면 나 P가 되겠지. 그죠? 체육을 좋아하지 않아. 그럼 얘는요, 부정 형태니까 나달이라고 표기합시다. 그럼 지금 주어진 명제는요, P면 Q이다가 참이고, 나 P이면 나달이다가 참이라고 주어진 거야. 그럼 또 어떤 결론을 이거 둘을 이용해서 내릴 수 있을까? 얘의 대우이 나 Q이면 나 P이다. R이면 P이다. 여기서 이렇게 다리가 놓여서요, 추론할 수 있는 게 나 Q, 나 P, 나 P, 나달이니까 나 Q이면 나달이다 뽑아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어느 걸 주겠어? 얘의 대우이 R이면 Q이다를 뽑아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겠다. 위에서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가 나달이었잖아. 그럼 R은 뭐야? 체육 좋아. 체육을 좋아하는 애는 Q이다. Q는 뭐야? 미술을 좋아한다. 요거 두 개가 참이라면요, 요렇게 네 개의 참인 명제를 더 뽑아낼 수 있는데, 그 중에 출제자가 뭘 요구하겠어? 이걸 뽑아낼 수 있는지.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한다. 요게 참인 걸 뽑아내기를 원하겠죠. 이제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기면은요, 상문제가 하나 있어요. 상문제. 지우는 학교에 오던 중 우산을 잃어버렸다. 우산을 잃어버린 것은 서정과 빵집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일행 A, B, C 세 사람이 밑에처럼 말했는데요, 이 세 명 중에 참말을 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을 때 누가 참말을 했고 우산은 어디서 잃어버렸을까요? 를 물어보네요. 그러면 가정을 해보는 거지. 얘가 참말하고 얘네들은 거짓말을 했어. 1번. 2번은요, 얘만 참말하고 얘가 거짓말을 했어. 3번. 둘 다 거짓말이고 얘가 참말을 했어. 그랬을 때 상황에 맞게 떨어지는 게 어느 건지를 보는 거야. 자, 얘가 참말을 했다면 지우가 우산을 서점에서 잃어버린 거지. 그죠? 얘가 거짓말을 했다면 지우가 빵집에서 우산을 잃어버렸다가 거짓말이야. 그러면 빵집에서 잃어버린 거 아니지? 맞다. 요거 두 가지는 이론에 맞아.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요? B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야, B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요, 지우는 빵집에서 우산을 잃어버렸다고 얘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논리가 상충되죠. 야, 지우는 우산을 서점에서도 잃어버리고 빵집에서도 잃어버린 걸 되니까 1번은 맞지 않아? 자, 2번은요. 지우가 서점에서 우산을 잃어버렸다가 거짓말이래. 지우가 빵집에서 우산을 잃어버린 건 참말이래. 맞아. 이거 맞지? 여기까지 한데. 그죠? 그런데 B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가 거짓말이래. 맞지? 그러면 B가 참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번이 상황에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말을 한 애는 누구야? B고요. 우산을 잃어버린 거 빵집이 되겠지. B 혼자 참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두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우산은 빵집에서 잃어버렸다가 맞는데, 이런 거가 좀 여러분한테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쉽지 않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좀 논리력도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머리 아파 보시도록 하세요. 아플수록 여러분 성숙해집니다. 자, 선생님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푸시업을 20개 하면 만점을 주신다고 그랬어. 근데 그때 내가 푸시업을 한 10개를 할 수 있었거든.
결론은 선생님은 그 시험날 50개의 푸시업을 해서 반에서 1등을 했답니다. 어떻게 했을까? 10개 하던데 50개를. 뭐 간단하지. 오늘 10개 하고 내일은 11개 하고 모레는 12개 하고 그 다음날은 13개를 한 거야 선생님이. 그런데 첫날은 10개씩 3세트, 두 번째 날은 11개씩 3세트. 3세트가 뭔지 알지? 하루에 3번을 한다고. 아침 먹고 하고 점심 먹고 하고 저녁 먹고 하고. 예. 그 다음날은 12개씩. 근데 한 12개 다 아파 여기가. 하나를 늘려가려면 여기가요 막 아파요. 하기 싫어요. 아파요. 아프니까 하기 싫잖아. 근데 해야지 늘지 얘들아. 알지 그거? 예, 그래서 50개까지 늘려갔죠. 예. 친구한테 그때 10,000원을 따기도 했어요. 그 근처쯤 돼서 뭐 나는 몇 개, 나는 몇 개. 나는 50개 하는데 그랬더니 친구 하나가 뻥까지만 이 새끼야 네가 무슨 50개를 내려. 보여줄까? 보여달래. 맨입으로? 10,000원 걸까? 그랬더니 좋대. 예, 그때 우리 한 달 용돈이 한 20,000원 정도 했거든. 예, 10,000원씩 걸고 했죠. 50개 딱 해갖고 10,000원 뺏었습니다. 예. 내 자랑을 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이 자랑하는 건 50개를 했다가 아니라, 하나씩 늘려갔다야. 하나씩 늘려갔다. 근데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라. 공부가 발전하려면요 머리 아파요. 머리가 아파야 된다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야지만 여러분이 향상 되는 거예요. 저 선생님 지금 중학교 1학년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들 대부분은요 집에 와서 공부를 안 해요. 단 10분도 안 해 공부를. 근데 선생님 여기서 일부러 진도를 다 안 나가. 다 풀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음에도 딴소리를 하고 다 진도를 안 나가. 숙제를 해줘. 꼭 집에서 공부를 해와야지만 한 단원이 완성이 되더라고. 예? 그리고 안 해온 애들은 너 안 해왔지. 학원에 남아서 공부해. 학원에 남아서 공부를 시키죠. 그럼 대부분이 학원에 남는 걸 더 싫어하거든. 그래서 얘네 집에서 해와요. 근데 안 해오는 애가 있어. 그럼 서로 스트레스 받다가 학원을 때려치는 거지 얘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집에 가서 공부 안 하는 학생은요 절대로 수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고. 집에 가서 스트레스를 좀 받는 훈련을 해줘야 돼. 그러면 나중에 푸시 50개 하다가 30개 하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겠지.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 한계점을 올려야 돼. 내가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가를 올리시는 게 중요하죠. 너 꼬박 앉아갖고 몇 시간 공부할 수 있겠어? 움직이지 않아. 예. 선생님은 그게 50분이었습니다. 50분 이상은 나는 공부를 못했고요. 안 했어요.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근데 고2 때 친구랑 내기를 해갖고요. 거의 주먹다지까지 할 뻔한 사건 때문에 내기를 해갖고요. 내가 져서 걔 공부 방식대로 6시간 꼼짝 않고 공부를 했어. 그 친구가 김대중이라는 친구예요. 옛날 대통령 말고. 근데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선생님 그 친구 때문에 꼬박 6시간 화장실도 못 가. 공부를 했다고 방학 때. 근데 엄청나게 내 한계를 깼지. 내 한계를 깨부수고 올라갔다고 보자. 진짜 선생님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나은 사람이 된 거야. 학습적 능력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6시간을 그냥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야. 예, 그 친구는 굉장히 유직한 친구였고요. 취미가 마라톤인 친구예요. 예, 지금 신라 면세점 대표이사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도. 예, 알지? 예, 신라 면세점 대기업 대표이사야 걔가. 집이 부자도 아니고 학교도 건대에 나왔어요. 건대 행정학과 나왔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사람이 성실합니다. 자기 한계를 계속 극복하고 올라가니까. 예? 걔는 한 달에 억대 이상의 월급을 받아. 대표이사한테는 다 그렇거든. 연봉이 몇십억이야.
이사끝까지 올라가면. 예. 부럽죠. 걔가 내 친구야. 네이버 인물사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 김대중 친가. 신라 명세자 대표이사가 나오더라고. 아니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못 가보고 화 한 번 보냈지. 니네 수업하느라 못 갔다고. 주말에 내가 수업을 뺄 수가 없어갖고. 예. 자, 선생님이 화환에다 어우러기라고 써서 보냈어요. 어우러기. 선생님 고등학교 때 동아리 이름이야. 어우러기라고. 무슨 뜻인지 대충 알겠지? 어울리다 뭐 이런. 어울리다의 명사죠. 어우러기. 예.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예. 야, 집에 공부해야 돼, 얘들아. 해야 돼, 이 새끼야. 우리 도준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너 진짜 더 거의 끝에까지 가잖아. 알지 너도? 좀만 더. 너 그러다 미끄러져 너. 공부 안 하면. 니네 부모님, 너도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올 여름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도준아. 예. 자, 그 다음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얘는 일단 중요한 이해할 게 있습니다. 뭘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 P면 Q이다와 Q이면 P이다는, 너 나의 역이구나. 얘가, 너도 나의 역이구나. 상호 지칙이 똑같아. 나의 역이야. 나의 역이야. 서로 역이라고 불러. 이런 거 상호 지칭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죠? 야, 내가 내 사촌한테, 어이 사촌! 그러잖아. 그잖아. 내 사촌도 나한테 어이 사촌 그러잖아. 그죠? 예. 근데 삼촌은 다르죠. 삼촌! 그렇지. 삼촌이 나한테 삼촌 그러니? 조카 그러지, 그죠? 예. 이렇게 서로 지칭이 똑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어요. 예. 자. 근데 우리 조건 중에는요, 이런 게 조건이잖아.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식, 이런 게 조건이잖아. 근데 이 조건끼리는요 서로 위아래가 있답니다.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고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을 대접을 하잖아, 그죠? 근데 미국은 안 그렇지. 그런 거 없지. 장인어른한테 하이 탐 그러잖아. 탐 오랜만이야. 거긴 존댓말이 없잖아. How are you, Tom? 그러면 장인이 나한테 How are you, John? 그러잖아. 그죠? 예.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장인어른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장인어른이 그래 자네도 잘 지냈나? 예. 근데요 이 조건끼리는요 이렇게 위아래가 있다고요. 조건끼리는 위아래가 있는 거야. 명제끼리는 서로 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조건끼리는 위아래가 있어서 이렇게 포함되는 작은 조건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얘는 필요 조건이에요. 근데 얘는 얘가 얘를 나의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가 얘를 나의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조건 중에서 우리가 P라는 조건이 X는 2의 약수야. Q라는 조건이 X는 4의 약수야. 자, 그러면 2의 약수는 1, 2만 들어가고요. 4의 약수는 1, 2, 4가 들어가니까 얘가 얘한테 이렇게 포함되는 관계잖아. 그죠? 그럼 Q가 너는 나의 충분 조건이야. 내 동생이야.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예. 그럼 P가 Q한테 너는 나의 형이야가 아니라 너는 나의 필요 조건이야. 이렇게 부른다고요. 예. 정확한 표현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얘의 입장에서 얘가 주어가 될 때 얘는 충분 조건이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긴 해. 아무튼 조건끼리는 위아래가 있다고. 작은 조건이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자,
좀 전에 여기서 얘는 충분 조건이고 얘는 필요 조건인데요. R이 나옵니다. X는 8의 약수야. 그럼 얘는 1, 2, 4, 8. 얘네 둘이 비교할 때 얘는 무슨 조건이야? 얘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얘네 둘이 비교하면 얘가 작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얘는 필요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충분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알았죠? 형 동생하고 똑같은 거지. 내 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형 아니냐, 그죠? 그런 것처럼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기서는요,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둘이 비교를 하라 그래요. 근데 둘이 비교를 하라 그럴 때 여러분이 따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고 특수한 조건이 충분 조건이에요. 자, 정삼각형과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요.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에요. 정삼각형이 더 특수하고 작은 조건이잖아. 그래서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인 거다, 얘들아. 알았지? 자, 여러분이 대학교 가면 이거를 수학 파트를 듣게 되면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하는 표현과 약간은 달라요. 이 원래 의미가. 하지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틀림없어. 이 의미하고 좀 다르다고. 실제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의 의미는 약간 달라져. 근데 선생님 고등학교 너무 고생을 했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갖고요. 이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나한테 배우는 애들은 그걸 헷갈려 하지 않더라고. 여기 설명을 해주니까.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명제가 참이야. 그럼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무슨 조건일까? 얘가 참이 된다는 거. 얘가 이쪽에 포함될 때 참이라고 그랬지. 진리집합이. 얘의 진리집합이 얘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돼야 얘가 참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이냐? 얘가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참인 명제의 가정이 충분 조건이 돼요. 우리가 어떤 명제를 만들었을 때 얘를 가정이라고 그러고 얘를 결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랬을 때 이 가정, 얘가 참이 되면 얘가 충분 조건이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다. 이렇게 포함돼야 참이니까. 참인 명제의 가정에 있는 애가 충분 조건이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작고 특수한 조건이 충분 조건이고요. 참인 명제의 앞쪽에 있는 조건이 충분 조건인 거야. 자, 그렇게 알고. 지금 여기서 뭘 풀라고 했냐면요. P가 필요 조건인 걸 찾으래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P가 앞에 게 필요 조건인 걸 찾으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요렇게 되거나 얘가 참인 걸 찾으면 되겠지. 얘가 필요 조건이 된다는 건 얘가 충분 조건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거나 요렇게 만든 명제가 참인 걸 찾으면 된다. 자, 그러면 얘 요렇게 해보자. 참일까? 얘는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되는데 얘는 둘 다 0이잖아. 그죠?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둘 다 0이니? 아니지. 이 명제 거짓이죠? 자, 이 명제는 얘네들이 곱한 거보다 크면 양변을 Z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성립해? 아니죠. Z가 양수일 때만 성립하지. 음수일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잖아. 이건 반드시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거짓인 겁니다. 자, 이번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커. 그럼 둘이 곱한 건 0보다 크다라고 써있지, 얘들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썼잖아. 뭐냐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이 그냥 풀리잖아. 그치?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면 얘네들이 곱한 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는 참이 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충분 조건이고 얘가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인 명제의 앞쪽 게 충분 조건, 이거 뒤에 게 필요 조건이 돼서 이쪽으로 참인 명제를 찾으면 됐던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풀어야 되나? 여기 상문제 하나 있네. 요거 하나 더 풀어서 유형 일단 3개를 보자. 자,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이 0이 돼. 야, 절대값의 합이 0이 되려면요, A도 0이고 B도 0이어야지 둘의 절대값의 합이 0이 되겠다. 그죠? 얘는 둘 다 0이란 뜻이야. 두 번째 얘는요, A-B의 제곱이 0이라는 거. A랑 B랑 같다는 소리지. 얘는 Q라는 조건은 A랑 B랑 같다는 소리예요. P라는 조건은 둘 다 0이라는 소리고요. R이라는 조건은요, 야, 얘네들이 같아진대. 어떨 때 같을까? B가 0일 때 같아집니다. 여러분이 바로 찾기는 힘들겠지만 얘는 B가 0이면 A의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절대값하고 A-B의 절대값이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R이라는 조건은 B는 0인 조건이에요. 자, 그걸 알고 있는 다음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야, 얘네들이 비교하면 누가 더 넓은 누가 더 작은 조건이야? 얘는 지금 A, B에 대해서 0, 0, 1, 1, 2, 2 했을 때 얘는 지금 요 개념이고요. 요거는요, 요런 개념이잖아. 그죠? 그럼 얘네들이 비교하면 P하고 Q를 비교하면 P는 충분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야, 우진아? 요게 P고 요게 Q잖아. P가 충분 조건이다. 그런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해서 얘는 틀린 거예요. 자, 니은 not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얘는요, not P이면 not R이 참이라고 돼 있다. 그죠? 근데 이걸 따지기 힘들다. 야, 얘가 충분 조건이면 이게 참이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참이라는 소리는요, R이면 P에다가 참이라는 소리하고 같지? 그럼 R이면 P에다가 참이야? B가 0이면 둘 다 0이다. 참이야? 아니죠. 아니잖아. 야, 이쪽으로는 참이지. A도 0이고 B도 0이면 B가 0이 됩니다는 참이지만 얘는 거짓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디귿. P이고 R, Q이고 R. B는 0이고 A랑 B는 같다. 뭐야? B는 0인데 A랑 B랑 같다는 소리는 A는 B는 0이란 소리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이는 필요 충분 조건이야. 맞죠? 필요 충분 조건은요, 똑같은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은요, 동치라고도 불러요. 자, 필요 충분 조건 선생님이 세 쌍만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A는 0이고 B는 0. 둘은요, 이렇게 표시해요. 둘은 똑같은 조건이라는 뜻이야. 자, 두 번째, A 곱하기 B는 0이다. A는 0 또는 B는 0이다. 세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은 0. 둘 다 0이라는 소리고요. 얘네 세 가지는요, 서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되는,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갖고 있어야 될 내용이 되겠다. 알았죠? 이 조건들 외에 여러분한테 필요 충분 조건이 문제 풀 때 나오면요, 필요 충분 조건들을 외워갖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 집합 파트에서 야, 얘네끼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야, 동치야 라고 얘기한 게 있어. 기억할지 모르겠네. 자, A가 B에 포함된다와 A와 B의 교집합은 A다와 A와 B의 합집합은 B다와 A 빼기 B는 공집합이다. 그리고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은 이렇게 포함합니다. 얘네 다섯 개는요, 다 서로 동치예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다섯 가지가. 알았지? 예, 요 정도 알아주세요.
자, 여기까지 풀어보시도록 합니다. 유형 세개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 마무리 해보세요. 아, 오늘 증명법 오늘 배우는구나. 간접 증명법.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4번 세조건 PQR에 대해서, 예,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참인 명제인 것만을 골라라. 그러면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책에는 얘가 참이다 라고 표현이 돼 있을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필요 충분 조건은요, 예, 형, 동생, 위아래 포함된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서요, 예, 그걸 보겠습니다. P가 필요 조건이면 P가 더 큰 개념이고 Q가 작은 개념인 거다. 그죠? 예. 그리고 R하고 Q를 비교하면 R이 충분 조건이래요. Q하고 R이 충분 조건이면 R이 더 작은 개념이 되겠다. 그죠? 이런 그림에서 참이 되는 건요, R이면 Q이다 참이고요, R이면 P이다 참이고요, Q이면 P이다 요게 참이 되는 거야. 작은 개념에서 큰 개념 쪽으로가 참이지 포함이 되니까, 예, 충분 조건이 앞에 있어야 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면 Q이다 참이야? P면 Q이다는 참이 아니죠. P가 Q에 포함돼야 되는데 아니잖아. 예. Q이면 R이다 참이야? 이것도 아니죠. 얘가 이쪽에 포함 안 되고 이렇게 포함되니까 참이 안 되는 거다. 예. 그 다음에 R이면 P이다는 당연히 참이죠. R이 P에 포함되니까 마찬가지로 나 P이면 나 Q이다를 비교하려면 이거 비교하기 힘드니까 우리 뭘 비교해? 이거의 대우인 Q이면 P이다가 참인 걸 확인해서 얘가 참이라고 해주는 게 낫겠지? 예, 대우가 참인 걸 보고 얘가 참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봐주시도록 하세요. 자, 수업 들으면서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요. 선생님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예, 집에 가서 꼭 되새김질 하셔서 자기 걸로 만드세요. 스트레스 좀 받고. 자, 세 조건 PQR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P, Q 이런 관계다. 그죠? 자,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R이 Q의 필요 조건이니까 R이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런 다음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PQR이라고 할 때 항상 옳은 걸 찾으래. 뭐 쉽네. R이 P하고 Q의 합집합 Q에 포함된다. 틀렸지? 얘는 P하고 Q의 교집합 P인데 그게 R에 포함된다? 맞네. 저렇게 그림 그려놓고 따져주시면 되겠다.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닐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문제. 이 오른쪽에 이 문제 하나 볼까?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할 때 얘가 공집합이래요. 얘랑 얘랑 합친 게 공집합이다. 어려운데? 합이 공집합이라는 건요, 야, 합해서 공집합이면 얘도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이라는 소리잖아. 그러세요? 그러면 P 빼기 R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건 P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소리가 되겠다. 얘기했잖아. 야, A가 B에 포함되면 A 빼기 B가 공집합이 된다고 얘기했지? 얘네들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포함되면 빼면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Q 빼기 P가 공집합이라는 거. Q가 P에 포함된다는 소리가 되겠다. 그럼 얘네들의 관계를요, 이렇게 따져도 되겠지.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제일 작은 게 뭐야? Q, P, 그리고 R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럼 요 부분이 R이 되는 거고, 요 부분이 P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요 부분이 Q의 여집합이 되는 거지? 세 집합 사이 포함 관계를 이렇게 따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아니죠. P가 더 크니까, 예.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P하고 R을 따져보면 얘네들은 서로 소니까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 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R하고 Q도 서로 소니까 아무 조건 아니야. 그 다음에 Q는 나다리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돼야 되죠.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되네. 이게 참이 되겠다. 야,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되니까 얘가 이거의 충분 조건이다. 4번이 맞다고요. 예. 이렇게 따져주시도록 합니다. 예.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죠. 자, 그 다음 유형. 얘는 X가, 그거보다 얘부터 따지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네. P가 필요 조건이라고. P가 더 Q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Q가 P에 포함돼야죠. 그렇죠? 그러면 P는 어떻게 돼? X-3 곱하기 X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P야, 집합 P. 근데 Q가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데 Q는요. X-7의 절대값이 K보다 작으니까 X-7은 마이너스 K부터 K 사이다. X는 양변에 7 더해서 7 마이너스 K 7 더하기 K다. 요렇게 되겠다. 그지? 자, 그런데 K가 자연수래요. K가 자연수면 얘는 양수잖아. 얘가 여기에 가서 요렇게 포함될 수는 없겠지? 그죠? 그럼 얘가 요렇게 포함돼야 돼. 요렇게 포함되려면요. 여기가 7-K고 여기가 7 플러스 K가 돼서 요렇게 포함이 되기 위해서 3보다 7-K가 더 커야 되겠지? 겹쳐도 포함이 되겠지? 그래서 K는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수 K의 개수는 4개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다.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상문제 하나 있구나. 842번. 세 조건에 비하여 나Q는 P의 나P는 Q의 충분 조건이고 나P는 나다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돼 있어요. 오이씨, 나P, Q, 나다리 필요하네. 나P, Q, 나P, 나다리 필요하니까요. 나P와 Q와 나다를 표시해 봅시다. 예. 나P는 어떻게 돼? 나P는 요거의 부정이잖아.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여기는 0부터 3까지다. 요거의 부정은 얘가 되겠다. 그래서 P는요, 나P는요, 요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Q는 어떤 값? A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R이 아니라 나다를 따지라 그랬으니까, R은요, 그림이 어떻게 나오겠어? B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이니까 B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거 그림을 여기 밑에다 그려보자. 나P는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0부터 0 이상 3 미만이다. 그런데 나P는
Q의 충분 조건이에요. not P가 Q에 포함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Q가 어떻게 생겼어? 어떤 값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돼? A는? 이렇게 돼야지, 예, not P. 요게 not P의 진리집합인데 얘가 여기에 포함되겠다. 그세요? 그럼 A는? 얘네가 여기에 포함되려면 A는 3보다 크면 되고요. 둘이 겹쳐도 포함되겠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피는 나달의 필요 조건이니까 나달이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나달이 얘인데요. 얘가 여기에 포함되려면 B.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 둘이 겹쳐도 포함이 되겠다. 그래서 A, B의 조건을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데 A 빼기 B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가장 작은 값 빼주는 B는 가장 큰 값이 돼야 얘가 최소값이 되겠지? 그럼 A의 최소값은 얼마야? A는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이 3이고요.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 되세요. A 빼기 B의 최소값은 4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하나만 더 하고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과 필요 충분 요건. 자, 다음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얘하고 필요 충분 조건을 찾으래요. 자, 집합의 연산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연산 정의, 벤 다이어그램, 연산 법칙. 뭐로 풀까? 벤 다이어그램이 제일 빠르다고요. 자, 얘를요. A 있고 B 있고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A와 B의 합집합 얘를 동그라미 칠게요. 요거 세 군데가 A와 B 합집합이야. 그치? 그 다음에 B 빼기 A, B에서 A를 빼면 여기잖아. 그거의 여집합은요. 여기, 여기, 바깥이야. 걔네들의 교집합은 여기가 되는 거지. 그치요? 그래서 요걸 연산해 보니까요. A가 돼서 A가 A와 B의 합집합과 같다는 거야. A와 B의 합집합이 A가 된다는 거. B가 A에 포함된다 소리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B가 A에 포함된다와 필요 충분 조건 4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자, 얘네들의 교집합은 B다. 얘네들의 합집합은 A다. B에서 A를 빼면 공집합이다.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은요. 이렇게 포함된다. 이렇게 네 가지가 동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그럼 저기서 이게 써있네 그냥. 얘가 답이다. 얘 대신에 얘네가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그래, 여기까지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잘들 이해한 것 같으니까요. 요거 보고 15분 있다가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간접 증명법 2개를 좀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선생님 수업을 잘 들어야 되네요, 다. 예, 그래, 실시해 보세요. 절대 분홍식밖에 안 되겠네. 그 다음에 볼 내용은 대우법이라는 거예요. 대우법. 아까 어떤 수학적 명제를 증명할 때 직접 간접이 있는데 간접 증명법이 2개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 첫 번째가 대우법이에요. 대우법. 대우법은 간접 증명법의 첫 번째 방법인데 P면 Q이다를 증명하기가 나빠. P면 Q이다를 증명하기가 나쁜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얘가 고차식이고 얘가 저차식이에요. 고차식 조건을 갖고 저차식을 증명하기는 나빠요.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거의 대우를 만들면 not Q이면 not P이다. 이쪽이 저차 조건이 되고 얘가 고차 조건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증명하기가 좋다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갖고
n제곱이 홀수이며 n은 홀수이다. 이걸 증명하래. 그러면 2차식 조건으로 1차식을 증명하려면 불편하다고. 그럼 이거의 대우를 만들어. 그러면 n은 홀수가 아니면 뭐야? 짝수. n제곱이 홀수가 아니면 짝수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n이 짝수라면 n은 2 곱하기 a는 자연수. 자연수 a에 대해서 2a는 짝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n제곱은 4a 제곱이 돼서 2 곱하기 2a 제곱이고요. a가 자연수면 얘도 자연수가 되니까 짝수가 된다를 증명할 수가 있겠다. 예. 이럴 때 대우가 증명하는 게 훨씬 편해요. 야, n제곱이 홀수일 때 n은 홀수인 걸 증명하려면 불편하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우 증명법을 보통 사용을 한답니다. 알았지? 자, 그리고 여기서 좀만 더 보여주자. 뭘 보여주냐면요. 두 번째. 두 번째 전에 대우법으로. 자, n제곱이 5의 배수면 n은 5의 배수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얘가 5던 3이던 2던 요게 성립하는 성질이 있거든. 근데 요것만 증명을 해볼게요. 야, n제곱이 5의 배수면 n은 5의 배수다가 증명하기 힘들다니까. 고차에서 저차 조건을 증명하기 힘들어. 그러면 이거의 부정 n이 5의 배수 아니면 n제곱은 5의 배수 아니다. 이게 증명하기가 더 좋네. 자, 우리 자연수가 이렇게 있으면 자연수를 5팀으로 나눌 수 있거든. 자연수를 어떻게 5팀으로 나눌까? 5의 배수, 5의 배수보다 1큰수, 5의 배수보다 2큰수, 5의 배수보다 3큰수, 5의 배수보다 4큰수. 이렇게 5팀으로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런데 5의 배수보다 4큰 애는요, 5의 배수보다 1이 작다고 해도 돼. 5의 배수보다 얘는 2가 작다. 얘는 5의 배수보다 3이 작다. 5의 배수보다 4가 작다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n이 5의 배수 아니면 요거 4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요 팀과 요 팀을 한꺼번에 n은 이거 OK로 고쳐도 되겠죠? OK로 고칠게요. 다 OK로 고치면 OK 플러스 마이너스 n은 OK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4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OK 플러스 1, OK 마이너스 1, OK 플러스 1, OK 마이너스 1. 요거 4팀 중에 하나잖아. 그럴 때 얘는 n제곱이 25k제곱 뿔만 10k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n제곱이 25k제곱 뿔만 20k 플러스 4가 되지. 그죠? 그럼 얘는 5로 묶어주면 플러스 1이 남고, 얘는 5로 묶어주면 4가 남아서 5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걸 증명하면 n제곱이 5의 배수면 n은 5의 배수이다가 증명이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얘가 3의 배수일 때도 2의 배수일 때도 제곱이 이런 수의 배수면 n은 원래 이런 수의 배수가 되는 성질이 있다고. 알았지? 이렇게 증명하는 걸 대우증명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문제를 2개만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많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10개씩만 나가자. 자,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를 증명하는 거야.
선생님 뭐라 그랬지? 2차에서 1차 조건을 증명하기가 나쁘다고. 그래서 이거의 대우인 n이 3의 배수 아니면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를 증명해도 되는 거야. 그럼 n이 3의 배수 아니면 야 자연수는 3팀으로 나눠서 3K팀 3의 배수팀 3K보다 1 큰 팀 3K보다 2 큰 팀. 그런데 얘는 3K보다 2 작은 애 3K보다 1 작은 애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n이 3의 배수 아니면 3K-1이거나 3K-1이 되겠지. 그치? 그럼 그때 n제곱은 n이 3K-1일 때 이걸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제곱하면 9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가 되니까 3으로 묶어주면 요 안에가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로 묶고 1이 더 남겠지? 4는 3 더하기 1이니까 그지? 그래서 n이 3K-이면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리고 n이 3K-1이면 제곱하면 또 요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되니까 3으로 묶어주면 3K제곱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1이 남잖아. 그래서 n이 3의 배수 아니면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를 증명하게 되겠네요. 예.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뭐야? 다 썼네, 그치? 여기는 3K-3K- 여기는 1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걸요 대우법이라고 부른다고. 알았지? 예. 자, 그 다음 문제. 얘는요 귀류법이라고 해요. 귀류법은 뭐라고? 여러분한테 P면 Q이다를 증명하라 그러는데 이게 참인 걸 증명하라 그러는데 힘들어. 그래서 P면 나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거예요. 자, 루트 5가 무리수인 걸 증명하래. 근데 이걸 부정해서 거짓임을 보이는 거다. 자, 루트 5가 부정해서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야, 유리수는 정의가 뭐야? 정수분의 정수인 쏘리. 유리수는요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에 관해서 자연수분의 자연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유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가 서로소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루트 5가 유리수인 게 거짓이야. 그러니까 무리수야.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이 되겠어. 자, 루트 5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 양변에 B를 곱하면 루트 5B는 A가 될 거고요. 요걸 제곱하면 A제곱은 5B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A제곱이 5B제곱이면 A제곱이 5 곱하기 자연수니까 A제곱은 5의 배수가 되는 거다. 그리고 선생님 좀 전에 증명했잖아. A제곱이 5의 배수면 A는 뭐야? 5의 배수가 되는 거야. 제곱이 5의 배수면 A도 5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A를 5K라고 쓸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A가 5의 배수면 A를 5K라고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A제곱은 25K제곱은 5B제곱이 되고요. 5로 약분을 하면 B제곱은 5K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B제곱도 5 곱하기 얼마니까 B제곱도 5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수의 제곱이 5의 배수는 얘도 5의 배수인 거. 아까 증명했지 우리? 그지? 그래서 B도 5의 배수가 되겠네요. 그런데 위에 보면 유리수는요. 서로 소인 자연수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A, B가 서로 소라고 나는데 서로 소가 아니잖아. 얘도 5의 배수고 얘도 5의 배수고. 그지?
그래서 이것은 A, B가 서로 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니까 이게 거짓인 거야. 부정한 게 거짓이니까요. 원래 명제 무리수라는 게 참이 된다 라고 증명하는 게 규律법이에요. 알았죠?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선생님은 솔직히 이쪽 강의하려고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여러분이 학교 가서 다른 선생님 수업 들어보면 예, 나보다 못할 거야. 아마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아무튼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내요. 예.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애매하다. 자, 이거 정리하고 예, 넘어가서 테스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여기서 공부 좀 하다가 넘어가. 오늘 진도 나온 거 다 봐야지. 예, 지금 공부하고요.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고요.